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 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승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2주 동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새롭게 발견한 우주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기 은하와 제2의 지구가 될 만한 외계 행성을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어떤 여행을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가장 어린 천체인 원시별과 임종 직전에 아주 늙은 별을 어이쿠. 소개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가장 어린 은하였는데 오늘은 가장 어린 원시별과 가장 늙은 별이죠. 저도 공부하면서 이 별들이 태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죽는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여행도 기대가 됩니다. 우선 원시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예. 이 원시별은 뭐 구체적인 이름을 알기 전에 네. 별명이 모래시계별이다. 아, 모래시계처럼 생겼나 봐요. 그렇죠. 오. 예.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모래시계처럼 생겼습니다. 저기 안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 가운데 목 부분이 있고 양쪽으로 원추형으로 이렇게 넓죠. 네. 예. 물론 이제 이 모래시계 전체가 별은 아니고요. 이제 모래시계의 목 부분 좀 검은 띠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별이 있는데 그 황소자리 있잖아요. 네. 이제 전체 황소자리 쪽에 450광년 거리에 암흑성운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성운 이름이 암흑성운인데 암흑성운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름이 L1527IRS. 예. 지금까지 발견된 천체 중에 가장 어린 천체랍니다. 가장 어린 천체라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왜 그냥 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시별이라고 부르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시별이라는 이유는 네. 아직 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별 단계까지 안 됐군요. 예. 그러면 별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네. 자체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빛을 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성과 행성의 차이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고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고 그렇죠. 행성은 그 주위를 도는 딸린별인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빛을 내려면은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된다. 핵융합 반응을 해야 자체 에너지를 만들고 빛을 발산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인간으로 치면은 태어나서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 핵융합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왜 핵융합 반응 우리 뭐 인공 핵융합 반응 시도하는데 어떤 게 어렵냐면은 그 기본 요건이 온도가 엄청 높아야 돼요. 수억도가 돼야 돼요. 수억까지 가야 예, 돼요. 예. 그리고 압력도 높아야 되고 그래야 두 자연 상태에 있는 두 원소가 네. 합쳐서 하나로 되죠. 예. 그래서 그 핵력을 융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엄청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별이 조금만 모여가는 안 되죠. 이게 가스나 먼지 구름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그 자꾸 모일수록 중력이 커지겠죠. 중력이 커지면 끌어당기는 힘이 드니까 이 압력도 세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먼지나 가스 덩어리가 네. 뭐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이런 것들이 아주 고체 이상으로 큰 압력으로 뭉치고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가서 수소와 수소가 서로 융합을 해서 이제 헬륨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진화 과정인데 진화 초기 이제 아직 막 시작 단계군요. 시작 단계 그 핵융합하기 전 그래서 이제 별일 안 하고 프로토스타 원시 별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아직 핵융합을 할 정도로 뭉쳐지진 않았다. 그렇죠. 이제 막 뭉쳐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그런 시동을 건 지는 얼마나 된 겁니까? 한 10만 년에서 30만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예. 사람 나이로 하면 엄청 많지만 지구 나이로 하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우주 나이로 보면 우리 태양계가 45, 6억 년 네. 예, 되니까
그에 비하면은 완전 뭐 신생아 아닙니까? 한 1000분의 1 됩니까? 네. 그 사진을 보면 모래시계 목 부분 양쪽으로 구름들이 화려하게 퍼져 있는데 이 색깔이 다릅니다. 맨 아래쪽은 아주 푸른색이 인상적인데 원시별이 목 부분에 있다면 이 구름들은 뭡니까? 그 천문학계에서 이제 이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처음 별을 관측했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별의 탄생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지와 가스 구름이 이제 응집해 가지고 아까 그 목 부분에 이제 모여 있는데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자체 중력에 붙잡힌 그 먼지나 가스 구름들은 이제 그 별이 될 거고 네. 별의 지금 덩치를 키우는 거겠죠. 근데 아예 거리가 멀면 그 붙잡히지 않고 주변을 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원반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우리 토성에 토성. 왜 있잖아요. 맞아요. 그는 행성 주변이지만 만약 토성이 태양이라 치면 네. 그 주변 띠는 띠가 원반 원반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원반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별이 안 됐으니까 원시 행성 원반이다. 지구도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지구도 원시 원반에서 네. 이제 행성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네. 과거의 지구 탄생 과정을 보는 거하고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 밀도는 지구 정도인데 네. 먼지가 좀 더 많아가지고 목성 정도 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 이제 아까 이제 물은 게 뭐냐면 이제 그 넓게 퍼진 그 구름 이게 뭐냐 색깔도 그렇고죠. 네. 이게 이제 그 별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뭐 뭉치는 과정에서 이 만나면은 뭡니까 이게 부딪히죠. 부딪히면은 빛을 발합니다. 우리도 뭔가 팍 부딪히면은 번쩍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빛이 나니까 네. 그 밝은 빛들은 이제 그 지금 원시별에서 내는 빛이고 그러면 이제 얘들이 다 빨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중력 작용, 돌면은 또 원심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지나 가스들을 또 토해내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이 확 토해내지면 밖에 그 우주에는 먼지가 좀 있거든요. 완전히 뭐 진공 상태만 아니다 말이죠. 뭔가 알갱이들이 좀 있는데도 있어요. 그럼 거기 부딪히면은 또 부딪히면 열도 나고 뭐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구름처럼 생긴 것들이 토해낸 그 물질하고 기존에 있던 먼지들하고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온도가 빛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주황빛, 파란빛,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는 건가요? 파란빛은 네. 좀 밀도가 적어가지고 밀도가 작으면 파란빛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쪽은 좀 밀도가 적은 곳이고 좀 흐릿한 부분하고 주황색 쪽은 조금 충돌이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자, 46억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태양과 지구의 탄생 순간을 본 듯한 착각이 잠시 들었는데 이제 원시별 말고 가장 늙은 별의 모습으로 넘어가 보죠. 이 사진을 보면요, 보통 별의 모습이 아니라 먼지 구름 같아 보이는데 왜 늙은 별이라고 하는 겁니까? 왜 늙은 별이냐? 네. 그 답을 바로 하기 전에 신상명설을 좀 말씀드리면 이름 울프레이에 124. 울프레이에 124. 울프레이에라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닭개한테만 붙여진 게 아니고 이렇게 별인데 지금 뭔가 뿜어낸 먼지 구름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 상태를 다 울프레이라고 합니다. 1, 2, 3도 있나 봐요. 예, 그 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1부터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숫자로 뒤에만 바뀐다. 예. 그러니까 한 별의 단계, 진화 단계에 요걸 붙인다. 요런 뜻이고요. 지구에서 한 15,000광년 거리에 그 궁수 자리가 있는데 그 별 중에 하나고
태양 질량의 30배. 굉장히 크네요. 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밤에 보는 별 중에 가장 크고 밝은 별들 중에 하나고요. 그 나이는 소개가 안 됐는데 지금 원래 별이 크면 수명이 짧아요. 아, 크면 클수록. 예. 그렇구나. 태양보다 30배라니까 아마도 지금 태양이 지금 45억 6천만 년 정도인데 그보다 좀 낮아서 이미 늙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생 중에 별의 일생 중에 임종을 앞두고 우리도 인간도 왜 마지막 그 단말 말하는 걸 토하잖아요. 네, 네. 그 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소개할 때 임종을 앞두고 있다. 임종을 이게 이제 죽으면 뭐가 되느냐? 초신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초신성. 아, 우리가 저번에 그 별의 일생에 대해서 배울 때 태양보다 30배 가량 더 무거운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해 블랙홀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예. 네, 초신성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같이 배웠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별이 이제 뭐 태양 같은 별은 뭐 이제 적색 거성에서 나중에 백색 외성으로 막 조용히 이제 죽는데 이게 30배가 되면 네. 크면 이게 이제 중력이 커지잖아요. 이제 중력이. 예,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폭발 그 일생 중에 이제 이게 그런 적색 거성 그 단계 이제 작은 게 아니고 커지면 이게 맨 위에 이제 뭐 먼지라든지 뭐 우리 같으면 대기 정도를 확 벗어 던지는 거예요. 확 벗어 던지고 이제 나머지는 이게 확 수축을 한단 말이죠. 이 단계 직전에는 뭐냐면 이게 핵융합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중력이 이제 무거우니까 뭐 수소가 하면 헬륨이 생기고 헬륨 하면 다음에 리튬이 생기고 붕소가 생기고 탄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 나중에 저 별까지 철까지 만들어내면 네. 지름은 좀 작아지겠지만 어마어마한 무거운 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벗어 던지고 얘네들이 수축을 한단 말이죠. 수축을 확 하면 네. 이제 어마어마한 소리 이제 뭐 폭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폭발까지. 예. 그러니까 그 단계 그 폭파하는 단계 직전에 벗어 던지는 이제 껍데기를 좀 벗어 던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진이. 예. 그러니까 우주로 이제 자기의 그 껍데기 뭐 아니면은 뭐 그 위에 껍데기에는 먼지도 있고 가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네. 예. 그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이 천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의 단어가 별먼지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게 별먼지가 맞습니까? 그렇죠. 바로 별먼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긴 하네요. 그러면. 네. 그럼 이제 왜 별먼지냐? 별을 만드는 먼지라고 해서 별먼지인 겁니다. 예. 이제 왜 칼 세이건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네. 별이 우리 여기서 보면 아름답다 하잖아요. 별은. 네. 그럼요. 그 아름다운 별이 뭐로 만들어지냐면은 먼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먼지. 그러니까 우주에 아까 그 IRS 어린 원시별처럼 원시별. 지금 가스하고 먼지를 이제 막 빨아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응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별 탄생 이제 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별의 생명, 그러니까 별의 몸이 되는 거죠. 별의 몸, 먼지가. 와. 그러니까 이게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별이라는 게 와, 신기하다. 그 먼지를 먹고 별이 되어 가지고 네. 죽을 때 또 먼지를 뿜어내서 우주에 내보내서 날려보내서 어딘가에 별이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요. 또 별이 일생을 통해서 뭘 만드냐 하면 원소를 만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융합 반응을 하면 자꾸 별이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고요. 아까 최고 가벼운 원소 수소와 수소가 만나가지고 헬륨을 만들고 또 헬륨의 핵끼리 만나가지고
리튬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나중에 Fe 철까지 만들어요. 네. 그럼 우리 몸속에 뭐 있습니까? 철 철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우리 뼈는 뭐로 돼 있습니까? 칼슘. 칼슘. 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어디서 왔느냐? 별에서 왔어요. 별이 야. 폭발하면서 이야,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블랙홀이 이제 폭발하면 아까 그 블랙홀이 되기 직전에 그때는 네. 그 상황에는 별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도 나오죠. 그때 오. 초신성은 그래서 별이 만든 것보다 더 이제 무거운 원소 내는데 하여간 별은 그것도 별이라고 보면 초신성도 별이잖아요. 그렇죠. 우주에 또 다른 별을 만들고 자기가 죽으면서 또 그런 내보내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뭐 이 원소 같은 것도 만들어낸다.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스토리가 야, 그런 다 연결돼 있네요. 별먼지라는 단어 안에 네. 이런 천문학의 어떤 그 과정 음.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기한 내용들을 함께 듣고 있는데 사진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부산 CBS 이슈 인사이드 검색하셔서 사진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의 세계는 매주 배울 때마다 새롭고 신기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도 과학 스토리텔러 조승현 대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